노동조합 교선실장입니다. 노조 읽어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장운행 해설서 뽀객이란 제목으로 최근에 있었던 연장운행 합의서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세세하게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번 합의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5월 27일 작성한 연장운행 조정 노사 합의서가 있고요. 5월 30일 작성한 노사 실무 합의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5월 27일 작성한 본 합의서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인 백호 실장이 이 합의 내용을 확인함, 이렇게 합의서에 같이 참여했다, 이런 것들이 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추가로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의서의 해설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은 연장운행을 하는 시기에 대한 시행 일정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2호선 그리고 8호선은 저희 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한 노선은 6월 7일경부터 시행을 하고요. 1, 3, 4호선 이것은 코레일과 같이 운영을 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약 7월경에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환승역에서 민원이나 승객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환승역 이용 등 승객 안내 방안은 좀 관제 방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호선과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이미 연장운행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인력 부분인데요. 지난번 공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심야 연장운행을 폐지했다는 이유로 정원을 이미 감축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사회를 3번이나 막았는데도 서면 결의를 통해서 강행을 했고요. 그 인원이 8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연장운행을 다시 재개하면 81명의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분야별 인력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2022년 신규 채용 시 반영하겠고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서울시가 승인하고 국토부에서 철도안전체계에 관련한 승인사항이 있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역시 인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 부분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차 운행시간 조정에 따른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결혼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최저근무위원회 기관사 근무 환경 개선단 공고사항을 반영해서 승무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라는 게 합의의 내용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잘라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사 간의 실무합의서 작성한 것처럼 6개월 이상의 장기 휴직자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면 육아휴직이 있고요, 병역휴직이 있고, 사상휴직이 있고, 파견, 교육 등등등 해서 현재 132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당장 병역이랑 육아휴직 90명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인원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상휴직, 교육, 파견 이 인원이 42명인데 이것은 서울시가 조금 승인을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132명, 90명은 지금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32명까지 인원을 확정해서 올해 신규 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인력 관련한 건데요. 저희가 합의를 많이 했었죠. 기관사 승무원 인력 관련해서 2019년에도 209명을 합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기관사 인력으로 예비율 13%를 확보하기 위해서 136명, 그리고 휴일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73명입니다. 합쳐서 209명인데요. 209명을 합의할 때 2019년에 합의하면서 노사정 간의 협의해서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공사가 계속 반대한 이유는 노사정인데 노사는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인 서울시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라고 그동안 벌써 2019년부터 3년이 넘었죠.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 합의에는 이 합의 내용에 서울시 교통실장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585선 차량기지 분해운전 업무가 지금 차량 분야에서 승무 분야로 이관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월 10일 이 업무를 이관하는 합의를 하면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1시간 연장 운행 폐지 인력을 활용해서 이 업무를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연장 운행이 다시 재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남긴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심야 시간대에 기술 분야가 아무래도 야간 정비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결혼 인력을 충원하거나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등 보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노사 간에 합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추가 근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시겠지만 추가 근무 수당은 저희 총 인건비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합의서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 근무 수당은 총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여기를 한번 자르고요. 그 뒤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등등등등 있다라고 이렇게 잘라서 보는데요. 첫 번째 거,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현재 저희가 2021년에 약 11억 6천, 올해는 약 31억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이게 그냥 있었으면 저희 총 인건비를 잠식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했고요. 여기까지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자체 정책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뒤에 부분 중대재해법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 지금 노동부 징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만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행안부에까지 요청하겠다라고 노사 서울시가 같이 건의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진행 과정을 좀 더 봐야 된다. 하지만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장 운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 손실을 그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는 공사에 일방적으로 좀 전가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전가한 부분을 이제는 서울시가 보존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명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되는 연장 운행 손실금은 약 172억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공사 추가 비용 등을 합치면 300억이 넘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서울시의 시책,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공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더욱이 연장 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가 저희들의 총 인건비에서 잠식되는 일들을 차단한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요, 다른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좀 인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로 그렇게 어려웠을 때 다른 곳 있잖아요. 뭐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등은 손실 보조를 이렇게 해왔었어요. 뭐 많게는 60%까지 했는데 그동안 서울시는 보존을 안 했었죠. 뭐 뒤에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러기도 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른바 PSO라고 해서 저희 공사가 발생하는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무임수송도 있겠고요. 요번에 저희가 해소한 게 연장 운행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버스 환승, 정기권, 조조 할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사실은 무조건 정부의 책임만으로 볼 수 없는 서울시의 책임으로도 볼 수 있는 서울시가 지원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연장 운행을 뭐 실마리를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3번, 4번, 5번 합의 사항을 뭐 언제 하느냐, 이것은 뭐 올 연내에 하자, 뭐 인력 문제 뭐 등등등 3, 4, 5항 앞서 말씀드린 그것들은 연내에 시행한다라고 시기를 명시한 것이고요. 기타로 노사 간의 실무 합의서로
추가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술 분야에 요즘에 최근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승강 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었죠. 그래서 그 승강 시설이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노동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뭐 관리 분야를 고민해 보는 것과 유지 보수 방식을 개선하는 것들을 통해서 노동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 2019년에 노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심야 시간대에 고객 응대하는 영무 분야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로 보상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무 분야의 노사 간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사 양 중앙이 이 협의에 참여하고 협의를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합의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이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었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서울시가 강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 정무적 판단이 일정하게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여론 지형상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편의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 현장의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는 심해 노동 강도 증가에 대한 현장 어려움도 노조의 중요한 고민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에서 좀 주목할 지점을 찾자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어쨌든 대폭적인 인력 충원을 이끌어냈다. 서울시가 그것을 같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인건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하는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저희 고질적인 문제였지 않습니까? 부족 인력이 있어서 그 부족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이 장식됐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 인력을 해소하고 부족 인력을 해소함으로써 임금 장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를 통해서 서울시가 재정 지원의 책임을 명시하는 이런 것들이 주목할 지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조 읽어주기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노동조합은 이런 영상물들을 가능한 많이 제작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분야에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저희 조합원님은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저에게 메일 주소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 사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함께 지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랑 같이 어떻게 현장 조합원들과 소통할지 고민 많이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영상분들을 만들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조 읽어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